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30대 새댁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절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부럽다고 하는 또래 친구들도 많고요. 네,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얻기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직도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죠. 그때 제 옆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 해준 가족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지금까지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처럼 사람 볼 줄 몰라 봉변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허물 있는 저를 끝까지 감싸준 남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진 파란만장한 사연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날은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토요일이었어요. 집에서 뒹굴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진 것 같아 오랜만에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예약을 안 해서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 대기석에 앉아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앞에 와서 서는 거예요. 제가 저기 혹시 이주희 씨 아니세요? 고개를 드니 웬 남자가 서 있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모르는 남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세요? 제가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보자 남자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놀라셨죠? 저 김민석이에요. 예전에 주희 씨 수학 과외했었는데. 김민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석 오빠요? 맞아요.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10년 전 잠깐이었지만 제 가슴을 설레게 하던 남자였는데요. 정확히 11년 전 저는 재수생이었어요. 첫 입시를 망치고 재수를 결심했는데 학원에 다녀도 수학만큼은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매달렸죠. 엄마, 나 수학 과외 좀 시켜줘. 진짜 혼자서는 안 돼.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이왕이면 명문대생이 좋겠지? 그렇게 엄마가 수소문에서 구해주신 과외 선생님이 바로 민석 오빠예요. 명문대 수학과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주변에서 평판이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음 민석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문대생이라길래 안경 쓰고 좀 수수한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완전 제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안녕, 난 김민석이야. 오늘부터 수학과에 맡게 됐는데 내가 2살 많으니까 말 놔도 되겠지?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저는 민석 오빠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티는 못 냈죠. 오빠는 대학생이고 저는 재수생인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도 끌리는 마음은 숨길 수 없어 과외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예쁘게 묶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참 풋풋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 기분 좋던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주희야, 나 다음 달부터 과외 못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군대에 가게 됐거든. 그 말에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군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군대 가서도 연락해요, 선생님. 편지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과외 날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감히 좋아한다는 말은 쓸 엄두도 못 냈답니다. 그냥 그동안 감사했다는 간단한 인사글과 함께 점수 오른 기념으로 성적표 들고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넣었죠. 그렇게라도 오빠의 기억 속에 제가 남길 바랬거든요. 정말 순수한 소녀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편지를 받은 오빠는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원하는 대학에 가길 바래. 그러면서 찡긋 웃더라고요. 그날 저는 혼자 이불을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어설픈 20살의 짝사랑이 막을 내렸으니까요. 그 후로 혹시나 하며 오빠의 편지를 기다렸지만 군대에서는 끝내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지인한테 들으니까 오빠가 제대하고 해외로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죠.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내 유명한 대학 서점에 취직해서 일하다 어느새 30을 넘기게 됐어요. 근데 당시 그렇게 연락이 끊겼던 과외 선생님을 갑자기 10년이 훌쩍 넘어 동네 미용실에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정말 선생님 맞아요? 그래. 아직도 날 기억하는구나. 와, 주희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에이, 무슨... 근데 선생님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도 늙었지? 하긴 세월이 얼만데. 그래도 넌 그대로라 참 부럽다. 아니에요. 오빠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사실 오빠가 예전과 좀 달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20살 초반의 풋풋한 대학생이 30 중반의 아저씨가 될 만큼 시간이 흘렀잖아요. 오빠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고마워. 나도 이제 어딜 가나 아저씨 취급받기 십상인데 그래도 예정이 좋네. 혹시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할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쉽네. 네, 좋아요. 참, 근데 너 머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하면 돼요. 어차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집에 가려던 참이에요. 저는 거짓말까지 하며 어떻게든 오빠와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지난 세월을 얘기 나눴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물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유학 갔단 얘긴 들었는데. 아, 그거 들었구나. 맞아. 제대하고 미국으로 2년 유학 다녀왔어. 선생님은 여전히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은... 아, 나 그냥 회사 다녀. 오늘 휴일이라 명함을 못 가져왔네. 다음에 만나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의 일을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 근데 너는 그냥 예의상 한 말인데 내가 진짜로 연락하면 놀랄 것 같아서 망설여지더라고. 그러다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 큰맘 먹고 연락하려고 할 때쯤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고. 그러다 제대하고 유학 간 거지. 그랬구나. 난 진심이었는데. 제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느꼈던 서운함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지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 군대 갈 때 주위 네가 사진이 든 편지 줬잖아. 어머, 선생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 사실 네 사진 군대에 가지고 들어갔었어. 훈련 힘들 때마다 꺼내봤지. 그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석 오빠도 나를?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애써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어요. 진짜요? 응. 그래서 아까 미용실에서 너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저는 얼굴을 붉히며 오빠를 바라봤고 오빠도 저에게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죠. 그날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그러다 두 번째 만나던 날 오빠가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그걸 받아든 제 눈은 휘둥그레졌죠. 선생님 진짜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여기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 유학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지.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역시 민석 오빠답다. 예전에도 똑똑하고 성실했는데 열심히 산 세월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았죠. 명함을 받고 보니 오빠가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오빠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저녁도 먹고 음악회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말만 안 했지 데이트 같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먼저 자기 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사실 나 그때 좀 널 특별하게 생각했어. 근데 넌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고 나는 그걸 도와야 하는 처지니까 티를 낼 수가 없더라. 군대 가서도 네 생각 많이 했어. 진짜요? 그래.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도 널 한 번에 알아봤지. 저는 홍당무같이 붉어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더니 예상했던 말을 꺼냈어요. 주희야,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건 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난 너랑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어. 넌 어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날부터 저흰 연인이 됐고 매일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다 넉 달째 되던 날 남자친구가 대뜸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겨우 반년도 사귀지 않고 결혼 말이 오가는 게 좀 성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고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큰맘 먹고 엄마에게 오빠에 대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10여 년 전에 과외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셨죠. 어머 진짜? 정말 그 김민석이 맞는 거지? 아직도 그렇게 성실하고 멋있니? 그렇다니까. 근데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엄마 말고 내가 결혼하는 거거든. 얘는 엄마가 그때도 민석이 얼마나 탐냈는데. 아마 딸 가진 엄마들은 열이면 열 민석이 같은 사위 보고 싶어 할걸? 예의 바르지, 똑똑하지, 잘생겼지, 키 크지. 엄마는 저 못지않게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근데 연애 기간이 넉 달이라는 말을 듣고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셨죠. 뭐? 아니 고작 그거 만나고 결혼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무리 예전에 알던 사이라도 그냥 일로 알고 지내는 거랑 결혼 상대는 다르잖니. 엄마는 나 30 넘었고 사회생활 경험도 꽤 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하나 없을까 봐? 엄마도 민석이 오빠 얘기 듣자마자 좋아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반년도 못 만나고 결혼은 빨리 결혼해서 연애하는 것처럼 살면 되잖아. 엄마도 아마 오빠 보면 놓치기 싫을걸? 예전보다 더 멋있어졌다니까? 그 말에 엄마가 근심과 기대가 엇갈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일단은 너랑 사귄다니까 일단 만나는 보자. 엄마는 상대가 마음에 드시면서도 연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사람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근데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역시 짧은 연애 기간을 언급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짝사랑하던 남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들떠 그런 부모님의 걱정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남자친구가 찾아왔죠. 한 손엔 과일 바구니를, 다른 손에는 한우 세트를 들고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까지 말끔하게 차려 입었더라고요. 부모님도 환하게 웃으며 예비 사위를 반기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민석 오빠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자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앉아요. 앉아. 정말 오랜만이네. 나 기억해요? 그 물음에 남자친구도 웃는 얼굴로 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닌 세월이 비껴간 것처럼 그대로세요. 저는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솔직히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더 멋있어진 것 같아. 그렇게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빠가 음식을 먹으며 계속 감탄하자 엄마의 표정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때 아빠가 드디어 걱정하던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다 좋지만 사귄 지 4달밖에 안 됐다던데 결혼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예전에 과외하며 알고 지낸 기간도 겨우 3달 정도고 서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 그 말씀에 남자친구가 먹던 과일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답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음은 확실한데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얼른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좀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날 만남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 마무리됐어요. 아빠는 남자친구를 만나보고 난 뒤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고 결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죠. 근데 오히려 엄마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주희야, 아무래도 결혼은 좀 여유 있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 엄마, 오빠 마음에 든 거 아니었어? 아까 웃으면서 얘기 잘해놓고 왜 그래?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 넉 달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하지만 전 엄마의 말을 끊으며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시간은 결혼 준비하면서 가질게. 어차피 준비하는데 적어도 2달은 걸릴 거 아니야. 그것도 부족하지. 좀 오래 옆에서 지켜보면서. 싫어. 아까 오빠가 말했잖아. 우리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 왜 굳이 그래야 해? 엄마도 나 빨리 결혼하길 바란 거 아니었어? 엄마도 민석이 오빠 좋아했잖아. 그건 그런데. 그럼 우리 그냥 지켜봐 줘요. 오빠가 어디 하나라도 부족한 점이 있어? 오히려 나한테 넘치면 넘쳤지. 난 오빠가 날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해. 엄마, 나 꿈꾸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이해해줘. 그렇게 간절한 제 말에 엄마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상견례가 진행되어 양가 어른들이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예식장, 웨딩드레스, 신혼여행까지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사천리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집도 정해지니까 진짜 결혼한다는 게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엄마가 늦은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으셨죠. 주희야, 너희 신혼집 정했다며? 응,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줬어. 우리 회사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라 좋다고 했어. 왜? 그냥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싶어서. 엄마 이미 날짜 잡았잖아. 미룰 수 없어. 그건 그렇지만. 엄마는 여전히 뭔가 걱정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전 그냥 세상 모든 엄마가 딸 시집 보내기 전에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근심 어린 얼굴을 무시한 채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됐죠. 솔직히 저는 서운해하실 부모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설레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진짜 민석 오빠랑 부부가 되는구나. 10년 전에 짝사랑하던 남자랑 결혼하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제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신부 화장과 머리를 하며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더군요. 거울 앞에서 달라진 제 모습을 보자 그제야 결혼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결혼식 도우미가 옆에서 절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신부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이제 드레스 입으셔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신랑분도 참 멋있으시던데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도우미의 말에 저는 기분이 한껏 좋아졌어요. 예비신랑은 먼저 준비를 끝내고 손님을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서둘러 드레스를 입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축하 전화인가 싶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화면을 보니 엄마였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집어 올려 화장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딸 어디야? 아직 드레스 안 입었지? 엄마의 목소리가 하도 다급해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 엄마는 그렇게 허둥대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더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절대로 드레스 입지 마. 알았어? 엄마가 갈 때까지 기다려. 지금 바로 갈 거니까. 엄마 왜 그러는데? 나 지금 얼른 준비하고 신부 대기실로 가야 해. 그러자 엄마가 마치 울부짖듯이 애타게 소리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주희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부탁이야. 그러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도대체 엄마 왜 저러는 거야? 그때 도우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신부님 괜찮으세요? 이제 드레스 입으실까요?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도저히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별일 아닌 걸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 뿐이 절대 아니셨거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명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드레스를 입지 않은 채로 그대로 멈춰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우미는 그런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채근했네요. 신부님, 이대로 있다가는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도 못 찍고 식장 들어가셔야 해요.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저희 엄마 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마침내 문이 벌컥 열리고 엄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신 엄마의 얼굴은 창백 그 자체였어요.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평소에 보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메이크업 담당자와 도우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죄송한데 잠깐만 나가 계셔주세요. 아이랑 둘이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네? 아, 네. 엄마의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한지 두 사람은 이유도 묻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잠그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재촉하듯 물었죠. 엄마 진짜 왜 이래? 나 무서워지려고 해.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줘. 그러자 엄마가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서는데 그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주희야, 이것 좀 봐. 이게 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있더군요. 그 순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 몇 장으로 그토록 꿈꿨던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리다니 믿을 수 없었죠. 사진 속에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있는 곳은 대기업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도 아니었어요. 사진 속의 예비 신랑은 어두컴컴한 어딘가에 앉아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다음 것도 봐. 그 말에 저는 두 번째 사진을 넘겨봤어요. 이번엔 민석 오빠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죠. 헬멧을 벗는 얼굴이 틀림없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큰 배달통이 묶여 있었고 어떤 배달업체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도 비슷했어요. 오빠가 배달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음식을 들고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네 번째 사진은 다시 도박장이었죠. 아무리 봐도 모든 사진에 선명한 예비 신랑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며 말씀하셨죠. 주희야, 정신 차려. 엄마, 이거 진짜 민석 오빠 맞는 거야? 네 눈엔 어떻게 보이니?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틀림없는 민석 오빠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왜 도박장에 있어? 배달은 다 뭐고? 그러니까 그 자식 대기업 다닌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다 뒷조사를 한번 해봤어.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 이상하다니 뭐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냥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인간이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처음엔 그냥 내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볼수록 찜찜한 기분이 더 커지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자 싶어서 사람을 좀 썼어. 뭐? 사람을 쓸 만큼 오빠가 이상했다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작 오빠와 결혼할 당사자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엄마, 근데 왜 그런 걸 나한텐 말 안 했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말하겠어? 객관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신랑감이 없잖아. 그래서 결혼식이라도 좀 천천히 하길 바랬는데 너희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고민하다 다른 사람 도움을 좀 받은 거지. 근데 주희야, 이 사진을 좀 봐. 저 인간 절대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다.
배달하면서 번 돈 도박으로 탕진하는 한심한 인간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빠가 분명 대기업 다닌다고 명함도 줬는데.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요즘 세상에 명함 만드는 게 뭐 어렵니? 주희야, 우리 정신 차리자. 그래도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죠. 며칠 동안 그 인간 쫓아다녀서 알아낸 게 저거야. 일주일 넘게 따라다녔는데 대기업 근처에도 간 적이 없더라. 아무래도 학벌도 거짓말 같아. 명문대 나와서 유학 다녀온 사람이 왜 이딴 식으로 살아? 그럼 10년 전부터 우리한테 정체를 속이고 과외선생 노릇을 했단 말이야? 모르지. 좀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 결혼 절대 안 돼. 설사 학벌은 진짜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러고 산다고 해도 도박에 거짓말에 저런 인간한테 너 절대 못 보낸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어요. 조금 전까지도 핑크빛으로 가득하던 제 미래가 절망의 먹구름으로 꽉 찬 기분이었죠. 그때였어요. 도우미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신부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어요. 식장 예약이 계속 잡혀있어서 기다려줄 수가 없나 봐요. 손님들도 다 자리를 채워 앉았어요.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바깥에서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말짱한 얼굴로 절 속이고 결혼까지 감행하려 했던 남자에게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래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예식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죠. 주희야, 너 어디 가? 분장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도우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바라보더군요. 엄마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나 직접 가서 물어볼 거야. 뭐? 이 상태로? 응, 도저히 1분 1초도 못 참겠어. 지금 당장 물어볼 거야. 아니야, 이러면 하객들도 다 보게 되잖아. 그냥 신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식을 취소한 다음에 천천히. 아니, 난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어차피 결혼식 파트 난 거 알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한데 뭐 숨길 게 뭐가 있어? 안 돼, 주희야, 제발 진정해.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아니야, 난 도저히 그때까지 못 기다려. 오빠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지금 당장 들어봐야겠다고. 그러면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갔습니다. 예식홀 앞에 있다 그 모습을 본 진행요원이 깜짝 놀랐죠. 아니, 신부님, 아직 드레스를 안 입으셨어요?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홀 안으로 직진했습니다.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하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면에는 주례를 맡은 제 은사님이 보이고 반대쪽엔 예비신랑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멀리서 봐도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음악이 흐르는 예식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하객들이 입구 쪽을 보고 있었지만 제가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으니 신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장을 위해 심호흡을 하고 있는 예비신랑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저거 주희 아니야? 어머, 그러네? 근데 왜 드레스를 안 입었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남자친구의 뒤통수만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 저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였거든요. 모든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 그뿐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쪽을 바라보자 예비 신랑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주희야? 왜 그래? 그 드레스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예비 신랑의 코앞까지 걸어가 가만히 그 뻔뻔한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당황한 얼굴에 남자가 다시 한번 물었죠. 혹시 어디가 아픈 거야? 왜 그러고 있어? 그때 저는 손을 들고 있던 사진들을 그 자식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제 목소리가 예시코를 울리며 퍼져나갔어요. 예비신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물었죠. 뭐야 이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오빠가 직접 설명해야지. 예비신랑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도박장에서 카드 치는 사진이었네요. 그걸 본 순간 민석 오빠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 설명해봐. 이게 뭐야? 저는 참았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유학 다녀와서 대기업 다닌다더니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이었어? 주희야, 잠깐만 진정하고. 진정?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동안 멀쩡한 얼굴로 뻥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주제에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하객들도 놀란 눈으로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도박이란 말이 들렸는지 다들 놀란 것 같았죠. 뭐 도박장? 어머, 신랑이 도박을 하나 봐. 대기업 다닌다더니 왜 그렇게 살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진들을 들어 예비 신랑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어서 설명하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대기업 다닌다며 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이나 다니는데? 그 말에 예식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뒤로 몰려오기도 했죠. 저는 다시 민석 오빠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말해봐. 왜 거짓말했어? 대체 왜? 근데 상대의 반응이 제 예상과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무릎 꿇고 빌거나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황한 것 같더니 잠시 후에 표정을 바꾸며 오히려 자기가 화났다는 듯이 소리쳤죠. 주희야, 너 나 못 믿어서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끼며 답했어요. 지금 이상하게 그게 화가 나? 뭐 하긴 뭘 해. 네 거짓말 밝힌 거지. 거짓말? 민석 오빠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왜 거짓말이야? 퇴근하고 운동 삼아 아르바이트 한 거야.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 흔한 일인 거 몰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회사에서 앉아서 일만 하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저녁에 시간 날 때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돈도 버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요즘 직장인들 부업으로 배달 많이 해.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그 정도도 몰라?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도박은? 이건 뭐라고 둘러댈 건데? 예비신랑이 그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 이거? 회사 동료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재미삼아 딱 한 번 간 거야.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다신 안 갔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적인 곳 아니라 정선에 있는 카지노야. 멀쩡히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상대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오히려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예비신랑이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아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몰래 뒤를 캐고 결혼식을 망쳐? 이거 우리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 거 몰라? 저는 궁지에 몰려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희야, 나 지금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뭐? 실망? 그래, 실망.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부부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난 아닌 것 같아.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더니 갑자기 넥타이를 풀고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멀쩡한 남자를 의심한 제가 파혼당하는 꼴이었죠.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빠가 다가와 소리치셨어요. 주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손님들 모셔놓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예비신랑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식장을 빠져나가던 예비신랑이 주춤거리더니 뒷걸음질 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것 같이 온몸을 떨며 그대로 뒤로 밀려나고 있었죠. 조금 기다리니 남자의 맞은편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저에게 오빠의 실체를 알려준 저희 엄마였고 다른 한 명은 낯익은 남자였죠.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식홀 밖까지 따라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하객들도 소리를 질렀죠.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신랑이랑 똑 닮았는데? 뭐야, 신랑 동생인가? 얼핏 보면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 그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요동치던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어요. 남자가 민석 오빠랑 너무나 닮았던 겁니다. 아니, 그냥 조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분위기도 마치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예비신랑도 엉거주춤 밀려나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헌데 그 얼굴이 마치 귀신을 본 듯이 굳어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표정은 싹 사라지고 창백함만 남아있더군요. 뭐야, 저놈이 왜 여기에...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소리쳤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누구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비신랑은 황급히 부정했지만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를 알고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었죠. 저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오빠가 쌍둥이야? 오빠는 분명히 외동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엄마는 그 말에 답하는 대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기겁할 말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주희야, 엄마 말 잘 들어.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민석이야.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민석이라니? 예전에 너 과외해줬던 그 민석인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저는 엄마가 가리키는 남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절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던 남자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예비신랑을 바라보다 다시 엄마가 데려온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닮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많았어요. 이목구비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미묘하게 다른 점이 느껴지더군요.
예비 신랑을 따로 볼 때는 몰랐는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비교하니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야. 내가 데려온 남자가 진짜 민석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 저 인간은 가짜라고. 가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와 신기한 인연으로 재회한 남자가 가짜였다니. 어디서부터 가짜였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데려온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주희야, 나야 민석이. 그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민석 오빠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비 신랑을 바라보니 제가 왜 착각했나 싶을 만큼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제야 저는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민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지난 일을 얘기했어요. 나 군대 갈 때 네가 편지도 주고 사진도 줬지? 나 군대 갈 때 네가 준 사진 가지고 들어갔잖아.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은 예비 신랑이 저와 재회하고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었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네 마음이 너무 고맙긴 했는데 넌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난 군대에 있으니 계속 연락하면 너한테 방해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편지하고 싶은 거 꾹 참았어.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유학을 가게 됐지. 미국 가서라도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 못했어. 그리고 계속 거기서 공부하다가 박사 따고 2달 전에 귀국했어. 뭐라고요? 2달 전? 그럼 내내 미국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근데 갑자기 어제 낯선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해서 너랑 결혼한다는 거야.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이렇게 와보게 됐지. 근데 이게 전부 사실이라니. 그때 저희 엄마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씀하셨죠. 주희야, 사실 내가 저 인간 뒷조사하라고 한 사람들이 진짜 민석이를 찾아냈다고 조금 전에 연락했어. 저 인간이 가짜라는 거 알고 계속 파봤더니 진짜 김민석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에 대해 말해줬다고 기다려보라는데 어찌나 초조하던지. 근데 이렇게 진짜 나타난 거란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저는 턱시도를 입고 저와 결혼할 뻔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짜 민석이란 사람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흐를 때 갑자기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보다 진짜 민석 오빠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남자를 막아서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거든요. 어딜 가려고? 이렇게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그 말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려던 남자를 붙들고 물었네요. 당신 대체 누구야? 민석 오빠가 아니면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숨 쉬며 엄마가 끼어드셨습니다. 저 인간 성이 박실하더라. 박범규. 진짜 이름은 그거야. 박범규? 그래. 저놈은 진짜 민석이랑 군대 동기였어. 복무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더라. 그때 진짜 민석이가 네 얘기를 했던 모양이다. 네가 준 사진도 보여줬고 저놈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그때 진짜 민석이 오빠가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희야, 정말 미안해. 군대에서 저 자식이랑 나랑 정말 친했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너에 대해서 말해줬지. 그 뒤로도
내가 네 사진을 볼 때마다 저 녀석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과외해주던 학생이었는데 착하고 예쁘다고 그냥 친한 동기한테 자랑삼아 얘기한 건데 그 일로 이런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말도 안 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때도 저 자식이랑 내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둘이 많이 닮아서였어. 군대 선임이나 간부들이 자꾸 저 녀석이랑 나를 헷갈렸거든. 체격도 비슷하고 이목구비나 분위기도 닮았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부주의했다. 미안해. 제가 10년 전 과외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결혼까지 하려 했던 남자가 가짜였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참을 울던 저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민석 오빠를 사칭한 남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왜 그랬어? 하지만 남자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서 있기만 했죠. 그때였어요. 예식장 입구가 또 한 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식장으로 걸어들어온 경찰 2명이 엄마의 안내를 받고 말없이 고개 숙인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범규 씨 맞습니까? 반항할 줄 알았던 남자가 모든 걸 포기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긴 부정해봤자 증거도 명확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주변을 막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경찰은 남자의 양팔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사기와 신원 도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렇게 남자는 끌려가고 예식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 나간 저를 대신해 웅성거리는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건 모두 부모님의 몫이었죠. 어차피 남자의 하객들은 전부 가짜였기 때문에 놀란 사람들은 다 저희 쪽 친인척과 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안타까운 얼굴로 부모님을 위로하며 돌아갔죠. 하지만 저의 어리석음으로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망신을 준 저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경찰이 알아낸 사실은 이랬습니다. 피해자가 그날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 미용사가 대기하던 주희씨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예전에 본 사진이 떠올라 혹시나 하면서 접근해본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그러게요. 예전부터 김민석 씨와 자신이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10년이나 지났으니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피해자분이 김민석 씨에게 들었던 상대가 맞았고 전혀 의심 없이 자기를 예전 과외 선생님으로 믿는 걸 보고 범행을 계획했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뭐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저한테 신분까지 속이며 접근한 거예요? 그게 예전에 들은 정보로 주희씨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알아내신 대로 피해자는 배달하며 번 돈을 도박판에 쫓아다니며 다 탕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빚도 많이 졌고 당시 사실혼의 동거녀와도 돈 문제로 불화가 있어 고민이 많았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혼 동거녀요? 그럼 다른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빚도 청산하고 동거녀한테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거짓말이 들통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고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제 심정은 그대로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딸내미 잘못돼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창피해서 다시는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부모님은 그런 저를 달래주셨지만
그땐 어떤 말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부모님께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 한다는 후회만 가득했죠.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그 인간 뒤를 캐보라고 한 거야? 혹시 가짜라는 걸 알아본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워낙 예전에 짧은 시간 만난 인연이라 솔직히 정확히 얼굴도 잘 기억 안 났고. 근데 왜? 아무래도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게 이상하더라고. 근데 상견례 간 날 그 부모가 자식이랑 너무 안 닮은 것도 그렇고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큰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지.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요. 엄마 말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미치겠어. 그런데 얼마 후 집으로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짜 민석 오빠가 찾아온 겁니다. 오빠는 저희 부모님께 정중하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저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희야,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본 내 잘못이지.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군대에서 네 얘기를 떠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네가 예쁘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내가 아는 선에서 말해준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10년 전 스쳐간 인연에 멍청하게 미련해가지고 사기당한 제가 바보죠. 그 인간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 경찰 말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래. 속이 좀 시원해? 모르겠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 후로도 가끔 민석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충격으로 회사까지 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열심히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죠.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유학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간단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오빠가 하루는 전화로 이런 말을 건넸어요. 주희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영화 볼까? 하지만 전 망설였어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주희야, 내가 옆에 있잖아. 언제까지나 집 안에만 갇혀있을 순 없어. 죄를 지은 건 네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오빠와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그러다 어느새 회사도 다시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게 됐죠.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가 힘이 돼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어때? 속은 건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 말대로 속인 놈이 나쁜 거지. 그렇게 오빠에게 도움받고 위로받다 보니 다시 오빠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한테 속아 사기 결혼까지 할 처지였던 저는 감히 오빠에게 그런 제 마음을 내비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가 이런 말을 꺼낸 거죠. 주희야, 나 사실 예전부터 너한테 마음이 있었어. 너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지만.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냉정해지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그 일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러는 거면. 하지만 오빠는 펄쩍 뛰며 손살에 쳤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나도 이번에 귀국하면 널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난 솔직히 우리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고 그 고백을 들은 저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저는 얼마 전 민석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남편 덕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넘치도록 행복한
신혼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드라마 같은 인연으로 묶인 저희 부부의 인연 정말 남다르지 않나요? 요즘 저희는 저희 두 사람을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부디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저희에게 하루빨리 귀한 생명이 찾아와 주길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행복하고 푸근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